농업법인 바이오 AI 주식회사의 농학박사 이장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 반려견 인공수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수정은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브리딩 전문가를 위해서 인공수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수정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공수정은 이렇게 치아와라고 하는 가장 소형 반려견하고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는 가장 큰 대형견이 자연적으로는 교미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인공수정으로는 짝짓기가 이루어져서 인공수정으로 짝짓기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치아와가 세인트 버나드의 새끼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개의 인공수정은 최초로 1780년대에 인공수정에 의해서 새끼가 태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가축 인공수정의 산업화 시초는 1907년 소련의 이바노프가 시도했는데요. 아주 여러 축종에 대해서 성공하고 또 인공수정을 산업적으로 이렇게 응용한 데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적으로 이용되어진 이래 동결쟁이나 액상쟁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인공수정 수태율이나 산자수가 개선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면은, 먼저 자연교배가 어려운 동물에서 번식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암컷이 수컷을 기피할 때, 자연교배 시 미관상 불필요한 점을 피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거리 제한이나 생축 이동의 제한에 따를 때 인공수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인공수정은 개량을 촉진시키거나 신품종을 착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종보존 또는 정식, 대량 정식을 위해서 인공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수정은 동결정액은 순수 혈통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번식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보존 가능하며 수시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에 아주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 동결적인 은행이 구축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다음은 반려견 인공수정 적용을 위한 품종별 성숙 시기와 성숙 시 체중을 알아두면은 다양한 품종에 있어서 교배라든지 인공수정을 가능한 시기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간 하운드는 성성숙 체중이 50kg, 성성숙 시기는 7월에서 30개월령이 되는데요. 이 성성숙 체중이 50kg 먼저 도달되거나 성성숙 시기인 7개월이 먼저 도달되어지면은 번식이 가능하다, 즉 인공수정이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0개월령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경우에는 7개월이면 성성숙이 완료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성숙 시기나 또는 성성숙 체중이 어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되어지면 번식이 가능하다 또는 인공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수정을 하려면 생식기관 및 해부에 대한 지식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요. 암컷은 난소, 난관, 자궁, 자궁경, 질, 외부 생식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난관, 자궁, 난소는 자율신경을 지배받고, 질, 음부, 음액 등은 지각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마취에서 또는 꿈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개 암컷 생식 구조는 이 외부 생식기 음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도개구부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들어가면 요도개구부가 있는데요. 요도개구부 앞에는 천여막 흔적부가 있는데, 이 천여막 흔적부는 관략근으로 되어 있어서 오줌을 누를 때는 막혀지고, 그런 질까지는 질이라고 하는데, 지금 흔적부에서 자궁경관 입구까지는 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질이라고 그러고, 자궁경관, 자궁체, 자궁각, 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식기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면은 인공수정 시 정액 주입, 주입기의 삽입이라든지 자궁 내 정액 주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궁경관의 하수 밑을 보고 있는데요. 미니 반려견들은 이렇게 복부에서 자궁경을 촉진해서 펴서 주입기 입구가 자궁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 입구에 약간 돌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하수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수정에 유리하겠습니다. 자궁의 기능은 발정의 주기적 변화와 수정력, 착상, 발육, 임신, 유지 등 생식 과정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교미 시 수축 운동으로 정자 이송을 돕기도 합니다. 자궁은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 질전정이 끝나는 천정 흔적부에는 잘 유착이 되는데요. 이런 유착은 인공수정도 방해하고 또 그 다음에 자연교미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혹시 인공수정이 임신되더라도 분만시 난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생식기 질경을 해서 유착되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컷은 이렇게 기경이 있고 음경이 있는데요. 이 기경 기저부에는 이렇게 또는 기경 부에는 해면체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해면체에 혈액이 충진되어서 발기가 되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면체 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압법, 마사지법 이런 것으로 정액 치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경은 교미 기능이기도 하고 오줌을 체외를 배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컷 수컷이 교미한 장면을 이렇게 모식을 그리면은 암컷 질 내에 이렇게 생식기가 들어가지고 이 기경이 커져서 음문을 빠져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정을 하고 나면은 이게 위축되어져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개의 교미는 이렇게 성가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사정이 5 내지 10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사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기경이 작아져서 분리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자, 이렇게 얼룩말이 발정이 오면은 외부 생식기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수컷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다투게 되는데요. 참 번식하는 시기에는 말들은 참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인공수정과 수정적기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정 주기 중 내분비 변화를 이해하면은 수정적기 판정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바지날 서면화가 있는데요. 질 상피세포를 서면화해 가지고 세포학적 분석으로 수정적기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난포의 변화라든지 외음부의 변화로 또는 행동 반응으로 이렇게 수정적기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정 주기 중 개의 내분비 변화는 이렇게 발정기 수컷을 허용함으로부터 이렇게 발정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발정기 때부터 이렇게 LH 서지, 그 다음에 배란, 수컷 허용, 이러한 시기를 감안해서 이러한 수컷 허용이 되어지는 이런 시기 때 수정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분비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도식화 시켜보면은 발정이 온 2-3일 후에 배란이 일어나지고 배란이 일어나지면은 배란이 일어난 직전이라든지 직후에 정자가 사정돼서 정자가 수정력을 획득하고 난자와 결합하게 되면은 임신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수컷을 허용한 이후부터 약 7일 9일 이렇게 조금 발정기의 말기 부분, 발정기의 후미 부분에 수정시키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 변화, 외부 생식기의 변화로 수정적기를 판정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아무렇지 않다가 이렇게 부어오기 시작하면 혈액이 누출됩니다. 누출되는데 이때는 아주 선홍빛, 빛 아주 선홍빛이 누출되지다가 이렇게 최고로 커진 상태에서는 이 선홍빛에서 갈색 빛깔의 혈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가 아주 수정적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은 암컷이 기피하게 되고 또 교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고로 커진 상태, 생식기의 외음부가 최고로 커진 상태. 그 다음에 혈액이 선홍빛에서 갈색으로 바뀌는, 즉 죽은 피로 이렇게 바뀌는 시기, 이때가 수정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정적기 판정을 위한 세포학적 분석은 이렇게 세포학적으로 발생할 때 각화되어진 무핵세포, 핵이 없는 각화, 찌그러진 이 세포막이 안에 핵이 없는, 이건 핵이 있지만 핵이 없는 각각 세포가 60% 이상 차지했을 때 수정적기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개의 발전기 때 개의 질 내에, 밭이나 질 내에 면봉을 삽입해서 섬에어 해가지고 이걸 유리 글라스에 묻혀서 염색을 해서, 염색은 김자나 들판불 이런 것들 염색을 해서 보면은 이 핵이 있는 세포, 핵이 평화된 세포, 핵이 깨진 세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발전기에는 이렇게 질상피세포가 타이트하다가 발전기 오면은 이렇게 평창대적 커져서 탈락됩니다. 이 상피세포 탈락되는, 이 상피세포가 탈락돼서 죽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핵까지도 소실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소실되어지는 각화 상피세포가 많아진 무핵 각화 상피세포가 많아진 상태를 수정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수정 발정 전기, 그 다음에 B는 발정기, 그 다음에 발정 후기, 발정 휴지기, 원 상태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발정기, 각 무핵, 핵이 없어진 무핵 각화 세포가 많아진 상태를 수정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10번 이상 또 그 다음에 100번 아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포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만 가지고도 이게 수정적기다, 또는 발정기 초기다, 그 다음에 발정 후기다, 휴직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세포학적 전문가가 되지면은, 숙달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세포학적으로도 수정적기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포 변화로 수정적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 난포, 배란 직전의 난포는 이렇게 큰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형적으로 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라피안 성숙 난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겠구나,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배란 직후에는 이렇게 난포가 파열돼서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그 수가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 후 인공수정 또는 배란 직전 인공수정,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수정 과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정액 채취기구, 주입기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주입기구, 이런 정액 채취기구, 이런 것들 준비되어 있으면은 수컷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발정원 암컷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발정원 암캐가 있으면 수컷은 본능적으로 성가해서 교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한두 번 성가만 시켰다가 암컷을 분리시키고 흥분이 많이 됐을 때 수컷의 복부에 흥분을 유도시켜서 발기를 유도한 다음에 이제 뒤로 페니스를 이렇게 유도해서 기경을 잡고 정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정액을 채취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늘어진 음경을 소독하고 다시 복구되도록 이렇게 채취한 다음에 채취된 정액을 검사하고 희석 처리해서 발종은 함께 인공수정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을
후구를 올려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을 하려면 먼저 종견을 씁니다. 종견은 수컷의 기온이 1.5세에서 8세까지 암컷은 수태력이 입증된 한두 번 새끼를 낳아서 잘 길렀던 모견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한 암수 모두 혈통 증명서를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견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견 고객 카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카드를 만들어서 종견을 보유하고 있는 종견 이름, 품종, 올드 잉글리시 10도, 올드 잉글리시 사진을 찍어두고 소유주,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것 적어두면 나중에 인공수정할 정액 채취를 하기 위해서 수컷 정보 또는 수컷에 의해서 발정이 온 암컷에 대한 수정을 의뢰하기 위한 이런 고객 카드를 만들어두면은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액 채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정액 채취 방법은 수지법, 인공질법, 전기자극법, 정상치 미구정제 해수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2분액, 3분액에서 정자가 양호한 정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취 기구는 50ml, 중대형계는 50ml 코니컬 투비를 이용하고 적은 개는 15ml 코니컬 투비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인공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가 포함된 항생제가 포함된 생리식염수, 포피 세척, 그 다음에 수컷의 원상 회복을 위한 이런 소독용 생리식염수, 알코올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대개 채취 시기는 오전이 좋겠고요. 가능하면 새벽, 사료물을 먹기 전에 주 1회에서 2회 채취가 좋습니다. 정액 채취법의 종류는 인공질법이 있고요. 이러한 인공질법은 소, 개, 고양이, 토끼, 사람 등에서 이용될 수 있고요. 이 인공질은 이렇게 삽입되어지면은 이 음압에서 발기를 유도하고 크기를 유도한 다음에 정액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돼지 인공질은 이렇게 생겼고요. 소 인공질은 이렇게 어빈대에 성하는 소의 삽입을 인공질에 유도해서 정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질법은 온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감이. 압박감은 마사지법을 할 때 압박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인공질법, 여기에 음경이 삽입되어지면은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빼내서 발기가 이렇게 커지도록 이렇게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마사지법은 돼지와 개에서 주로 이용되어지는데요. 복부에 이렇게 음경을 이렇게 마사지해서 발기를 유도한 다음에 기경이 이렇게 검지와 엄지 사이에 이렇게 안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기경을 주로 꽉 눌러서 압박감 주고 안에 음경을 약간 마사지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액이 채취되는데요. 주로 마사지법에 의해서 개는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채취된 정액은 따뜻한 물 30에서 35도씨 되지 따뜻한 물에 채취병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정액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정액 온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채취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런 채취병에는 미리 1-2cc의 또는 예상되어지는 정액량의 1배 정액량 정도의 희석액이 먼저 들어가져 있으면은 채취 사정과 동시에 희석되기 때문에 아주 활력이 좋은 깨끗한 정자를 바로 채취할 수 있는 요령이 됩니다. 어떤 동물도 이렇게 채취하면은 아주 매우 활력이 좋은 정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용한 다음에 그 전기자극적인 채취법은 이런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이 전기 자극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자극기와 그 다음에 천추에 삽입되어 있어서 풀으로 천추 그 천골 그 골반 위에 있는 넓은 그 천골에 사정 중추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자극법으로 정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대형 동물, 코끼리나 말 또는
하마 이런 대형, 그 다음에 사슴, 엘크 이런 사슴, 그 다음에 양, 개, 늑대 이런 중형 동물, 이런 동물에 대한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그만한 프로브를 직장 내 삽입해서 청추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뒷다리를 뻗고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다음 진돗개에 이렇게 인공 전기 자극법으로 저행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수상체 미부정자에서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수상체 미부정자는 미부에는 정자가 농축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자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수의 미부에 정관에서 미부 쪽으로 관류시켜서 정자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 상체 미부를 떼어내 가지고 정관에서부터 관류시키면은 정수 미부 쪽으로 관류시키면은 정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적으로도 이렇게 적출하지 않고 노출시켜서 이렇게 정상체 정관에서부터 미부 쪽으로 관류액을 관류시키면은 이게 정자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상체 미부 정자 해소법은 어떤 특정 종견을 이렇게 중수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중수화시킬 때 중수화 직전에 이렇게 정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액을 채취하고 나서 정수를 적출하면 중성화, 이 정관을 결찰하거나 절단하면은 정관 수술, 정자가 없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액 채취 방법에 대한 세 가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 인공 질법으로 정액을 채취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개 축주 주인이 앞에서 위로해주고 안정감을 부여해준 다음에 시술자가 압박을 줘서 발기를 유도합니다. 발기를 유도해서 정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정액을 채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발을 뒤로 이렇게 해서 뒤로 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액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자극법에 의해서 전기 자극기를 직장 내에 넣고 천추 쪽에 전기를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뒷다리를 쭉 뻗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기 자극법으로 정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취 후에 이게 전기 자극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 후에 회원부에 절개해서 정소를 노출시켜서 정관을 보고 정관하고 신견, 혈광이 있는데 이게 정색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정관만 이렇게 결찰하고 자르면은 정관 수술이 되어서 시정모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 자르면은 거세, 그 다음에 이거 적출하면은 정소를 드러내도 거세가 되겠어요. 중성화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정관에서부터 이렇게 정상체 부분으로 이렇게 관류액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정자를 해소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안에 이 정소 상체 미부가 있어요. 정상체 미부. 두부고 미부입니다. 미부에서 정관이 이렇게 미부 정관이 돌아가는데요. 이 미부에서 정관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거기 정관에서 미부 쪽으로 관류시키면은 정자를 채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정액을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합해서 본래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정관에서 수술적으로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취된 정액은 이렇게 검사를 빠르게 실시해서 희석 처리, 정액량을 얼마나 만들 것인지, 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채취증의 일반적인 성상은 체중 20kg 이내는 약 5.4ml 평균이 되고 체중 20kg 이상은 약 10cc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자 수는 밀리리터당 약 9천만에 3억 정도 되는데 이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는 많은 그 반려견들이 집안에서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정자 수가 이것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밀리리터당 3천만 마리 정도의 정자가 요즘 최근에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액량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활력도 물론 낮아졌고요. 그래서 정액 성상이 옛날 이 자연 목에서 기르던 그런 시절의 정액 성상보다도 월등히 나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액 1, 2가 2, 3이 좋다. 정액 검사 방법들은 카사 이렇게 컴퓨터적으로 분석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유관적 광학 현미경에서 기형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기형률은 총 센 정자 수에서 기형 정자 수를 비율로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 카운트가 있는데요. A, B, C가 있는데 A는 기형 정자, B는 정상 정자, C는 잘 모르는 거 이렇게 해서 총 100개를 세가지고 그 중에 A 기형 정자율이 얼마인지를 해서 기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자 모형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형 정자들을 파악해서 이 비율을 구해내는 게 기형률이 되겠습니다. 기형률이 대지는 40% 이상이면은 수정 불가 정액을 이용할 수 없는 거고요. 일반 동물 가축들은 20% 이상이 되어지면은 정액 사용에 좀 고려해야 되겠다.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정액 운반 기구는 이렇게 채취된 정액은 이런데 운반 스틸로폴은 돼지, 이거는 말, 이거는 일반적인 가축 정액을 이렇게 채취돼서 운반하는 용기들이 되겠습니다. 정액 처리는 액상 보존이 있고 동결 보존이 있는데요. 주로 우리는 액상 보존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액상 정액은 4도에서 4일간 보관하는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정액은 바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자칫 잘못하면 시간 경과해서 다 죽은 정자로 수정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원정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1:1 이상으로 희석되어진 냉장 정액으로 희석한 정액을 인공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결 정액을 만들 경우는 이게 잘 설명해 놨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은 동결 정액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설과 시설 장비가 좀 더 많이 들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체나 또는 국가기관 이런 데에서 동결 정액은 제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동결된 정액은 37도에서 20초 동안 용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20초 동안 용해하면 정액의 온도가 20에서 25도쯤 됩니다. 그때 그 정액을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해 후 정액 성상 검사는 활력, 기형률 이런 것도 보는데 용해 후 활력은 50% 이상 정도가 되어지면은 사용 가능한 정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결 과정 중 4도시 보관된 계정의 활력을 보면은 이렇게 약 65%, 동결 후에는 약 50% 정도로 10%, 15% 정도 삭감되는데 잘 동결하면은 동결 후의 활력도 약 60%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개 동결 정액은 15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2, 3일 동안 보관할 수 있고 냉장에서는 5에서 7일 동안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개정액 인공수정이 되겠습니다. 정액이 주입이 되겠는데요. 주입 정자 수는 약 5억에서 5천만에서 2억, 5천만 마리에서 2억. 지금은 2천만 이상만 되어지면은 수정 가능한 정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액 주입량은 1에서 10cc 정도로 하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 적은 양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형견, 중형견은 정액량을 더 늘려서 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입 방법은 질내 주입과 자국 내 주입이 있습니다. 대부분
질내 주입은 수질이 좀 낮고요. 자국 내 경관을 통과한 자국 내 주입이 여러분들 수질이라든지 산자수가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질내 주입 자국 내, 그 다음에 내시경 주입, 그 다음에 카테타 주입, 그 다음에 내시경하고 그 다음에 수술적인 청액 주입이 있겠습니다. 개의 반려견의 청액 주입량 증적 수는 5천만에서 2억 정도, 5천만에서 2억 정도 사이가 되겠고, 청액 주입량은 5cc에서 20cc 정도의 양이고, 정자 수는 2,500만에서 5천만 사이가 이상이면 발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250만에서 500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7성으로 해서 이렇게 2,500에서 5천만 마리 도수다 주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청액 주입 방법은 이렇게 질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복부에 이렇게 경관을 눕혀서 이렇게 주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셰프학적 분석에 의해서 수정 적기 이렇게 무핵 각하 상피 셰프 출연이 많으면은 이때가 수정 적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정 방법은 이렇게 골반을 통과해서 이 자국 내에 정액이 주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액 주입기는 카테타, 그 다음에 면양용 주입기, 좀 짧은 30cm 정도 되는 면양용, 그 다음에 돼지의 자궁 신부 주입기, 이게 가장 유리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돼지용 자궁 신부 주입기를 길이를 짧게 해서 경관을 통과한 이 주입기 선단이 경관을 통과해서 정액이 삽입되도록 주입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액은 이렇게 포장 팩이나 또는 주사기에 충전시켜서 주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인공수정은 가능한 후구를 올려서 이렇게 중력에서 자연적으로도 경관을 통과하도록 해주는 게 유리하며, 수평 주입은 조금 다소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경을 이용한 주입이라든지 질경 이렇게 경관 입구를 보고 통과시켜서 주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경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질경을 봤을 때 혹시 경관 입구에 부종이 관찰되고 하면은 수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백혈구 작용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정자까지도 수태가 안 되고 3일 되어지는 잡아먹히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아까 개청액 모식도, 그다음에 개청액 주입기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개청액 주입하기 주입기, 채취 기구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 후에는 외부 생식기를 마사지 해주고 자궁 운동을 촉진시켜주면은, 또는 이렇게 후구를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정자 이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태가 더 잘 되고 또 새끼 수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정시킨 정자는 이렇게 난자와 만나게 돼서 수정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인공수정 후에는 인공수정 증명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발급되어야 되는데요. 종모견의 그 이름 또는 혈통 등록 번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지고, 분만 예정일 또는 발정 분만 예정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징들을 기록해서 차질 없이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만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분만 준비물을 갖춰서 분만을 합니다. 예정시각 분만 유도법은 분만 예정일 24시간 전에 PGF2알파 주사를 놓고 24시간 후에까지 약 80% 분만되어지는데, 이때까지 분만되지 않는 개체는 옥시토신을 주사를 넣습니다. 한번 주사 놓고 30분 후에 또 주사 넣어가지고 두 번까지만 옥시토신을 주사 놔서 분만이 오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은 분만 관리도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분만 시 이 새끼는 처음 나오는 새끼는 대체적으로 다른 새끼보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새끼가 나오면은 분만은 순산으로 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다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경우에라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산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손으로 뽑아서 잡아 당겨서
분만을 빨리 유도시켜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이 잘 안되는 경우, 난산에 걸린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시도한 장면인데요. 경남 동원병원에 사천에 있는 동원에 이동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왕절개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제왕절개에서도 새끼가 이렇게 나와지는데요. 이런 새끼들도 죽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간혹 인공호흡 콧구멍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또는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그 중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인공호흡과 체온을 높여주는 마사지해서 흉부 쪽에 마사지해서 살리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시도해서 한 마리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공수정은 참고 자료 가축 인공수정 수정사 교재와 반려동물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책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뿐만 아니고 고양이, 그 다음에 미니돼지, 인꼬, 쥐, 파충류, 어류 이러한 인공수정도 이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운 이 인공수정을 잘 응용하면은 여러 동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한 여러분들 모두가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을 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인공수정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공수정 전문가가 되면은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열심히 숙지하고 해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인공수정, 반려견 인공수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